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대진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도시 철도망, 특히나 이제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시간이 빠르고 이제 정확한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생겨남에 따라서 파생될 수 있는 내용들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그런 것이 이제 광역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신분당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을 시간은 이제 GTX, 상당히 빠른 노선이라 할 수 있는 광역 노선 GTX 노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 GTX 노선이 구성됨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지역 두 가지를 좀 선정해서 좀 저희가 전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열광하고 있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는 이렇게 교통 노선, 특히나 빠른 노선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만나보게 될 수 있는 노선 중에서 가장 빠른 노선, 이 GTX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A 노선과 B 노선, 그리고 C 노선과 D 노선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건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예타가 통과된 노선이라고 보자면은 이렇게 A 노선과 B 노선과 C 노선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D노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6월 정도에서 7월 정도에는 추가 발표가 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또 어찌 되었든 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일단은 6월 이후에 한번 이 GTX D노선에 대해서 좀 규칙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일단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A, B, C 노선은 예타가 통과가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릴 뿐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노선들일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또 빠른 노선이에요. 일단은 뭐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쾌속 교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하 40m 이하의 터널을 건설을 해서 노선을 거의 직선화시키는 그런 교통 노선입니다. 표정 속도가 약 100km 정도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빠른 노선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우리 지하철 속도가 40에서 60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최고 속도가 200km에 달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빠른지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만큼 우리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GTX 노선이 지금 정차하는 역들 주변의 부동산들은 상당히 높은 공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기 제일 처음부터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구간들은 착공이 들어갔고, 위에 파주에서부터 서울역을 관통해서 강남 삼성, 그리고 수서와 성남을 연결한 노선이고,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서부터 마석까지 서울을 관통, 동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서에서 동쪽으로 관통한 노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위에 동북부 라인에서부터 서남부 라인들까지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이라 수원까지, 그리고 양주 덕정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GTX C노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은 2021년도 4월까지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지금 추진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GTX A 노선이 발표가 된 이후에 2018년도 12월 달에 착공 소식이 들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기대 상승률을 좀 보여왔던 부분들이 GTX A 노선이고, 그 뒤를 따라서 GTX 노선이 가장 빠르게 구성이 될 수 있는 역이다 보니까 급행철도다 보니까, 그래서 GTX 신호선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양주 덕정, 의정부 위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양주 신도시죠. 양주 신도시 덕정역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수원역까지 구성이 되는 거고, 덕정에서부터 삼성역까지, 강남 삼성역까지 82분 걸렸던 부분들이 27분으로 단축이 될 것이고, 수원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걸렸던 부분들이 71분이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6분으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단축이 되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10개의 정거장으로 구성되면서 GTX 노선 중에서는 GTX A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GTX 신호선을 유심히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 또한 뭐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동북부 가장 사업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북부와 남부가 강남과 판교 그리고 청량리 비롯해서 아래쪽 라인으로 이렇게 서울 도심을 비롯한 주요 거점까지 구성되는 데 있어서 30분대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히 또 큰 메리트라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GTX 신호선은 강남과 판교 요 두 개의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하는 노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환승 거리 그리고 환승 시간 단축에 최고 중점을 둔 노선입니다. A, B 신호선 중에서는 굉장히 또 빠른 시간대를 좀 추구하는 그런 노선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청량리, 이 GTX 신호선이 관통하는 노선 중에서 정차하는 역 중에서 우린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곳이 어디냐면 이 청량리나 그리고 삼성 그리고 양재 라인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신분당선이나 GTX A 노선, GTX B 노선 이렇게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는 광역 노선들과 환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단위 시간으로 환승일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양재, 삼성 그리고 청량리 역들의 주변의 부동산들은 굉장히 높은 금액대를 또 기대 수익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밀접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GTX 신호선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GTX 노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 그 뒤를 이어서도 뭐 추가적으로 개통이 되는 여러 가지의 광역 노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또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있고 또 2월 4일 날 대책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내용들 정책들 조목조목 좀 따져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 저희가 이번 달까지만 저희가 2월 4일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소는 거평타운 407호입니다. 신논현역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02-2638-3956번으로 예약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GTX 신호선들이 개통이 앞으로 이제 예정이 될 예정이고 이제 착공이 먼저 들어가야 되긴 하겠죠. 착공이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착공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슈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착공이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격 상승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예타가 통과가 됐고 아직 착공 자체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선점 또는 지역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당선과 GTX 신호선이 교차하는 환승할 수 있는 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재동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호선이 있고 신분당선이 있고 GTX 신호선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강남에서 정말 몇 안 되는 트리플 역세권 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곳이고 자 이쪽 라인에서는 투룸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저희가 입지와 개발 호재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투룸 정도 시세 자체가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인데 아직은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남 3구 라인들 중에서는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다. 자, 투자 금액은 2천에서 한 3천 정도의 금액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드리는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높은 거주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안정적인 임대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유 또한 직주 근접성, 많은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의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리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저는 오늘 제가 교통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통의 좀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일단 우리가 요즘 들어서 입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숲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변 라인들 주변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천변 라인들을 또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수세권과 습세권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개포동 재건축이라든지 도곡동 대치동 학원가 그로 인한 추가적인 인프라 시설들의 구성 그리고 강남역 상권, 서울 교대, 남부터미널 등등의 여러 일자리 종사자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분들이 항상 내걸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의 지하화 사업 구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하화 사업 구간들의 효과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양재동은 현재 W 역세권 자리예요.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광역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 그리고 일반적인 도시철도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3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아래쪽 특히나 판교 이런 대형 업무 타운들과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노선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재동이라고 하는 곳은 주변에 이렇게 수세권이 펼쳐져 임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또 집 앞에서 이렇게 또 사계절이 다 변해가는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또 집 앞에서 여가 생활 또는 산책 이렇게 또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인프라 시설 또한 집 근처에 또는 주거지 형태의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이렇게 주변에 삼성동과 잠실,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라인들이 이렇게 천변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데 전부 다 아파트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 마지막 양재동은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아직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 타운이 상당히 많이 펼쳐져 있어요. 위에 이제 테헤란로, 그리고 봉은사로, 남부수안로 등등 그리고 바로 연구단지라고 할 수 있는 양재 R&D 특구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 지금도 ING 형태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정보사부지 일자리 타운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도 하고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는 강남구 라인들도 앞으로 현재로는 지금 양재동에서 이렇게 이어서 가야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GTX 삼성역에서부터 양재역까지 다이렉트로 한 정거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GTX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양재와 강남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교통 노선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3호선과 신분당선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뭐 2호선이라든지 7호선, 9호선, 분당선을 다 이용할 수가 있겠고 주요 간선도로망들 그리고 고속도로망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수월한 곳이기도 합니다.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양재동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 지역특화 혁신권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들인데 그 옆에는 이제 코어 권역으로 해서 굉장히 대규모 습세권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아래쪽 라인으로는 굉장히 유통 업무 단지들이 조성될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양재동 가까운 곳에는 일단 이렇게 연구 단지들이 지금 하나둘씩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재동은 지역 특화 혁신 권역으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R&D 연구 단지들이 하나둘씩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 지금도 있지만 계속해서 추가 확장이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를 통해서 일자리와 유동인구, 유입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고 점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으로 조금만 너무 올라가다 보면은
서초로와 만나는 강남대로와 서초로가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강남역 라인들인데 양재역까지는 걸어서 뭐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강남역 인근에 지능아파트 부지라든지 롯데 칠성부지, 코오롱 부지 등등의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고층의 빌딩들이 조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용적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땅의 가격이 정말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개발 호재다. 뭐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삶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임대가라든지 또는 부동산 가격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토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토지가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바로 가까운 곳에 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GTX 노선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청량리라든지 그리고 삼성, 양재 뭐 이렇게 주요 업무타운과 도심과 연결될 수 있는 GTX 신호선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강남 관통하고 용산 관통하고 아래로는 판교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 개의 대형 업무타운들을 관통하는 과거로 따지자면 약 9호선을 놓치셨다면 신분당선을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신분당선의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유일하게 강남에서 용산까지 직선 거리를 관통하는 노선은 사실 신분당선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판교까지. 그래서 신분당선의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분당선이 강남 아래 바로 양재역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는 그만큼 연장이 되면 될수록 그런 효과를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구간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후보분들도 상당히 계속해서 공약을 걸고 있는 부분들이죠. 결과적으로 어찌되었든 기본 계획은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 된다는 거예요. 메모드크 개발 호재가 결국에는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뭐 이 삼성동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도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고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데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투자하실 때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여 있기 때문에 선뜻 투자도 못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머드크 개발 호재, 특히나 경복도로 지하화 사업구 같은 경우에도 서초구와 그리고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개발 호재거든요. 이런 개발들 구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 가서도 똑같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발 호재 상당히 큰 메머드크 개발 호재니까 이런 것들 미리미리 선점을 좀 통해서 기대 수익을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투룸을 추천드렸던 부분이고요. 시세는 4억 8천에서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기타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5억대 후반에서 6억 원을 좀 달리고 있는 지역인데 양재동은 아직도 4억 원대, 특히나 5억 원대 미만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전세 시세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는 4억 5천에서 7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은 한 2, 3천 정도 금액이다. 하지만 이보다 같거나 낮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지역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봉구 창동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3룸을 제가 추천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60제곱 미만의 전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시세가 웬만한 서울 지역의 거의 뭐 투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대가 2억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서울의 변두리 지역들도 지금 현재 투룸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동 지역은 현재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상당히 싸다. 네, 그래서 투자 금액은 한 1,500에서 2,0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전세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500 정도도 충분히 500만 원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가지 추천 포인트는 일단 7광역 중심지에서 가장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고 교통, 그리고 학군, 백화점이면 백화점, 병원, 그리고 공원, 관공서 이렇게 굉장히 또 거주하시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금액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가 또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 또한 상당히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창동 지역은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또는 준신축, 새 집에 대한 그런 희소성 자체가 상당히 강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축 위주로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이 저희가 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을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 인프라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동 지역의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동역을 제가 주변을 좀 추천드린 이유는 학군이 잘 펼쳐져 있고 지하철역 자체가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교통편 자체가 상당히 편리하고 한 정거장만 더 넘어가면 노원역이 또 있기 때문에 노원역이 위치하고 있는 7호선 또한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창동역과 이 노원역 사이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는 개발이 어떤 것들이냐면 복합 문화, 여가 기능,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창업 육성 지원센터, 특화 산업 기반 중심의 R&D 연구단지가 들어설 수가 있겠고 복합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적인 개발이 들어갈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일단은 아레나 문화센터가 조성이 되면서 해외 관광객들 그리고 국내 관광객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센터가 조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지식산업 거점에 R&D 바이오 센터가 들어설 수가 있겠고 복합 문화시설, 쇼핑시설 들어설 수가 있겠고 복합 환승센터로 구축이 되는 창동역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와 일자리 인구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와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이 안에 바로 바이오 혁신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그만큼 양질의 직장인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계별로 구성이 되는 것만큼 그만큼 시기적으로 한 번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조금 차츰차츰 하나둘씩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시간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대, 부동산의 상승도 예상해 보는 그런 개발 호재가 바로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TX도 또 창동역에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GTX 신호선 제가 꼭 필수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호선 창동역에 종착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양재, 과천, 금정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초고속 열차가 창동역에도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부가선도로망 지하화 지금 일부 구간이 지금 개통이 됐죠. 동부가선도로 지하화도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로 내리고 지상부에 있는 교통망 지하로 내리고 지상부에 대규모 이렇게 수변공원을 또 만들고 그리고 또 교통난들도 상당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개선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입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시세가 2억 7천 8천입니다. 이게 3룸이죠.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으로 또는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다. 주변 전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높아졌어요. 지금 2억 7천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사실 한 500 정도에서 1000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한 80에서 90만 정도 예상이 됩니다. 투자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수익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지역들 그리고 개발 호재들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또 이렇게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나 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세미나도 함께 열고 있으니까 화요일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참여하셔서 좀 좋은 내용 담아가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GTX 노선 급행철도라고 할 수 있는 광역철도 GTX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중에서 A, B, C 노선 중에서는 C 노선 하나를 좀 알아봤는데 그 뒤를 이어서도 저희가 추가적 준비를 해서 좋은 내용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교통, 철도가 발달됨에 따라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그 두 가지 지역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추가적인 교통 노선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뒤를 이어서 그런 교통 노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